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모의고사 에듀팩토리 1회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이제 앞쪽 문제에서 잘 출제되는 패턴 중에 하나죠.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정답은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음파는 기본적으로 기계적 종파로 분류가 되어져요. 그래서 전기적 횡파 이런 표현들은 초음파와 관계가 없는 표현들입니다. 다음에 주파수의 범위가 표현되어져 있는데 또 이런 경우는 그림을 그려보시면 간단합니다. 한쪽에는 20이라고 줬고 옆쪽에는 20이라고 똑같이 적어서 한쪽에 헤르츠, 옆쪽에는 킬로헤르츠로 표현하시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중에 있는 20Hz보다 적은 값은 초저음파라고 해서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영역이고요. 다음으로 20kHz보다 높은 값은 초음파로 분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초음파 파트는 이 값보다 높은 값일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참고적으로 20Hz와 20kHz 이 사이 영역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음 영역으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여기서는 초음파의 기본적인 특성에서 물어보고 있는데 10Hz 이하의 진동수는 초음파와 관계없는 보기죠. 3번 틀린 보기고요. 초음파는 큰 질량과 관계가 없고 임상에서는 1MHz 이상을 사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kHz보다 더욱더 높은 단위가 MHz잖아요. 임상에서는 보통 1에서 10MHz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넘어가서 34번 문제 볼게요. 간단한 문제인데요. 심장 검사에서 적합하게 사용되는 프로브의 종류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 심장 검사와 관련된 문제 국가고시에 꼭 출제가 될 거니까요.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 방법이라든지 초음파 영상은 반드시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답 찾아보면 4번에 있는 부채꼴형 섹터 프로브를 정답으로 볼 수 있겠고요. 연관되는 영상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모난 부분들이 있고 한 손에 가볍게 쥘 수 있는 작은 크기의 탐촉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문제와 함께 관련된 영상까지 기억을 좀 해두세요. 다음 넘어가서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연속파와 관련된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도플러와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도플러 중에서도 이제 펄스 도플러, 펄스파와 연속파 도플러, 컨티뉴 도플러와 관련된 문제는 잘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공부하실 때는 도플러에서도 펄스파와 연속파의 차이점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 강조를 드리도록 할게요. 본문을 보시면 연속파, 컨티뉴어스와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펄스는 기본적으로 관계가 없고요. 영상 제작 가능하다.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음파가 송신되고 수신되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송신과 수신이 반복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펄스파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연속파는 수신되는 과정 없이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송신만 되어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 도플러 검사에 사용 가능하다.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혈류 속도 측정에 제한이 있다. 이 부분은 연속파가 아니라 펄스파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5번도 마찬가지고요. 송수신은 한 개의 소자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하나의 소자에서 송신과 수신을 담당해서 음파가 가고 받는 시간 등이 결정되는 게 펄스파의 특징이에요. 연속파 같은 경우는 송신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수신을 담당하는 부분이 나눠져 있어서 지속적으로 음파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끊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파형이 만들어지는 게 연속파의 모습이에요. 이 문제를 통해서 기본적인 특징 정도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dB의 룰을 정확하게 설명한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3dB의 룰이 어떤 건지 알아야겠죠. 음파를 계산할 때 3dB이 증가한 경우에는 음파의 강도가 2배 증가한 것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음파가 3dB이었는데 3dB이 증가해서 6dB로 바꿔졌다면 여기에 대한 결과는 음파의 세기가 2배 증가한 것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돼요. 반대 그림 동일한데요. 만약에 3dB이 감소했다고 한다면 2배 감소한 것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관되는 정답을 선택해보면 2번을 정답으로 볼 수 있겠네요. 3dB이 감소되면 강도가 반으로 감소한다. 정답 2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는 물질을 통과하면서 감쇄가 일어나게 돼요. 감쇄의 원인 중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쪽에 특정 물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물질을 초음파 빔이 투과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 물질을 만나게 되면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거치게 되면서
음파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는 감쇄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음파가 감쇄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왔던 길에 되돌아가는 반사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고, 굴곡된 부분을 만나게 되면 음파가 굴절되면서 힘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다음으로 여러 방향으로 분산되는 산란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감쇄 방법 중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나는 변화는 조직으로 흡수되는 변화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초음파 빔의 대부분은 해당 조직에 직접적으로 흡수가 되어지고요. 이렇게 흡수되는 과정에서 열 에너지가 발생된다는 점도 참고적으로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연관되는 정답은 1번을 정답으로 선택을 해보시면 돼요. 넘어가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펄스 길이를 나타내는 용어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문제에서는 이제 길이를 나타내는 용어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해당 보기 중에서 길이와 관련된 보기만 선택해도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문제 정답 적혀져 있죠. 공간 펄스 길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랭스라고 표현되어져 있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3번의 길이 같은 경우는 단위가 센티미터 또는 밀리미터로 표현이 되어지겠죠. 1번의 충격 계수 같은 경우는 보통 퍼센트로 표현하고요. 펄스 지속 시간, 펄스 반복 주기는 두 가지 공통적으로 특정한 시간의 단위를 물어보는 인자들이에요. 따라서 여기 있는 단위값은 세크라든지 미리세크 등의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5번의 펄스 반복 주파수, 여기서는 주파수의 단위인 헤르츠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길이를 나타내는 용어를 물어봐서 3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우선 세모 표시하고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도플러 초음파 검사할 때 혈류 속도의 정확도가 가장 높은 음파의 적정 입사 각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보통 이제 혈류 속도를 평가할 때는 이 도플러 각도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도플러 각도가 나란하게 들어갈수록 가장 정확한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도플러 각도가 점점 높아져서 90도에 가까워지게 되면 오차 범위가 좀 심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진행할 때는 일정 각도 미만으로 이 각도를 낮은 상태로 유지해 가면서 검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각도에 대한 기준값이 교재마다 조금씩 다른 게 문제인데요. 공통적으로 봤을 때는 약 30에서 60도 정도 유지한다라고 보통 표현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값을 정답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혈류 방향에 대해서 51도에서 60도, 2번 보기를 보면은 혈류 방향에 대해서 45도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두 가지 보기 모두 30도에서 60도, 이 전반적인 기준값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정답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모의고사 해설에서는 3번 보기를 정답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교재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는 2번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애매하게 가까운 수치는 문제로 출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수치를 정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선형 프로브를 사용하기에 가장 유용한 해부학적 장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선형 프로브 장기는 이런 식으로 네모난 형태의 탐촉자죠. 그래서 보통은 갑상선이라든지 유방 초음파 또는 근골격 초음파를 할 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을 선택해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4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문제라서 바로 정답 찾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사파의 강도를 휘도로 표현하는 영상 표시법은 여기 있는 휘도는 영어로 brightness라고 표현하게 되죠. 앞글자를 따서 2번에 있는 B모드를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유방 초음파 검사할 때 프로브에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프로브에 가까운 순서라는 것은 영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이 가까운 쪽이고요. 깊어질수록 멀어지는 곳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방 초음파에 대한 기본적인 해부학을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정답은 1번을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운 쪽은 피부가 있고 그 다음에 피하 지방, 유선 조직, 가장 뒤쪽에 큰 가슴근, 팩토럴 머슬이 위치하고 있어요. 관련된 영상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위쪽에 이제 스킨이 있고요. 피부가 있고 바로 아래쪽에 피하 지방이 있어요. 그 아래쪽에 유선 조직이 있는데 여기 있는 피하 지방과 유선 조직 사이에는 쿠퍼 리가멘트가 밝은 선상 구조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뒤쪽에 큰 사이즈의 팩토럴 머슬이 영상에서 보여지고 있고요. 유방 초음파 관련된 문제도 최근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서 기본적인 해부학에 대한 정리는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넘어가서 3교시 실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영상 주어져 있고요. 간을 스캔할 때 볼 수 있는 해부학적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쓸개를 찾는 지표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이쪽에 있는 A번을 정답으로 볼 수가 있고요. A번은 메인 로바 피셔라고 하죠. 이 부분을 쭉 따라가면 이쪽에 쓸개 구조물을 영상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간 내부에 있는 대표적인 해부학적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D번 같은 경우는 리가멘텀 베너섬이죠. 다음에 2번 구조물은 인페리어 베나 카바 하대 정맥이고요. 나머지 B번과 C번 같은 경우는 포탈 베인 문맥과 관련된 구조물입니다. 따라서 쓸개를 찾는 지표로 옳은 것은 1번에 있는 A번을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간과 관련된 초음파 영상 해부학은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대표적인 해부학적 구조물이라든지 간에 관련된 부분들은 꼭 정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해부학적 구조물 표시가 되어져 있고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A번은 지라 정맥이고요. C번 같은 경우는 췌장의 꼬리 부분입니다. D번은 비장 중에서도 비장 끝에 액세서리처럼 달려있는 부비장이라고 하는 구조물이고요. 이쪽에서 밝게 보여지는 선상 구조물은 횡격막이에요. 따라서 틀린 보기를 선택하게 되면 1번에 있는 A번 지라 동맥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A번은 지라 정맥이죠. 나머지 마저 보게 되면 B번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횡격막이고요. C번은 판크레스 테일 쪽 췌장의 꼬리 부분이고 D번은 액세서리 스플린 부비장 또는 덧지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스플린의 세로 스캔으로 얻어진 영상이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 보시면 남자 하복부 초음파 영상이다.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A번에 해당되는 영상 같은 경우는 탐촉자를 가로로 위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영상이고요. B번 같은 경우는 탐촉자를 세로로 바꿨을 때 얻게 되는 영상입니다. 이쪽에 어둡게 보여지는 부분들은 방광의 소변이 채워져 있는 거고요. 아래쪽에 균등한 에코드를 갖고 있는 것은 전립선 구조물이에요. 옳은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하나씩 보게 되면 A는 가로 스캔이고요. B가 세로 스캔입니다. 고창자, 렉툼은 영상에서 보이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구조물은 전립선이에요. 다음에 4번 보기 보시면은 B 구조물이 전립선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정답 4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검사를 위해서 소변을 반드시 비우는 게 아니라 소변을 가득 채워서 방광을 음향창으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소변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 뒤쪽에 후방음향 증강이 동반되어지면서 전립선 구조물이 더 잘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복부 초음파, 복부 쪽을 통해서 전립선을 묘사할 때는 방광의 소변을 가득 채운 상태로 검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음낭 초음파 영상이다.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부학적 구조를 보게 되면 이쪽에 있는 부분이 고환이고요. 위쪽에 붙어있는 부분이 부고환입니다. 그래서 A에 있는 구조물 부고환이다. 정답 1번 선택할 수 있겠고요. B번 고환 부속체가 아니라 고환 구조물이에요. 틀린 보기고요. C번은 고환 종격이 아니라 컬러 도플러상에서 혈류가 증강된 양상을 봤을 때 이 부분은 혈관 구조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환 내부에 있는 혈관 구조물이라서 3번 틀린 보기고요. 4번 심각한 음낭 수종이 동반되어져 있다. 지금 보시면 이쪽에 어둡게 보여지는 액체 성분들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음낭 수종이 있는 것은 맞아요. 맞긴 한데 심각하게 많은 양이 있다라고는 좀 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4번은 틀린 보기고요. 5번 곡선형 고주파수 탐촉자가 필요하다. 음낭 쪽을 검사할 때는 이제 슈퍼피셜한 표재성 장기잖아요. 이럴 때는 곡선형이 아니라 직선형 이런 식의 선형 탐촉자를 사용해서 검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정답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영상은 주어져 있고요. 화살표의 인공물에 대해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이쪽에 쓸개 구조물이 있고 이 주변에는 장 구조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 내부에는 가스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이 뒤쪽에 보여지는 아티팩트는 대표적인 링다운 아티팩트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5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밖에도 장 내에서 발생되는 가스와 관련된 인공물은 링다운 아티팩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관련된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23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다른 모의고사 해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